지금 먼저는 학생비자. 자, 7월 1일 날부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우리 이 장관님께서 7월 1일 날 학생비자에 대해서 비자 신청비를 이렇게 조금 올린 게 아니라 대폭 올렸죠. 710불에서 1600불 올렸습니다. 원래 초안은 2400불이었는데 저번에 하여튼 그때 디베이팅 하다가 1400으로 내렸다 생각해서 전 1400일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1600으로 됐더라고요. 또 무슨 이유가 있었긴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민성이 학생비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비자 넣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래서 얘네들이 뭘 얘기하냐면은, 지금 잘 보세요. 여기 보면은 뭐 recommended by 뭐 이렇게 나오죠. 보면은 이 피를 결정한 방법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민성에서는 이렇게 비자 신청비를 올려서 남은 금액 갖고 뭔가를 하려고 하겠죠. 네, 뭔가 하려고 합니다. 네, 뭔가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뉴스에 뭐라고 있어요? 그 학생비자 피도 점핑을 했지만 호주가 지금 어플리케이션을 거절하는 게 정말 많다.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죠. 예. 이게 하나의 그냥, 그러니까 왜 그럼 거절을 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왜 거절을 해야 되는가? 또 두 번째는 거절을 할 때 그냥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이민성은 왜냐면은 비자를 넣었는데 아무 사유 없이 거절하면 안 되죠. 특히 온쇼, 호주 안에서 넣은 비자에 대해서는 사유를 잘 적어야 돼요. 왜? 재심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잘 적어야 됩니다. 그러고 하면 지금 현재 뭐 6월 중순에 나왔던 데이터가 뭐냐면은 학생비자가 얼마큼 그랜트가 떨어졌냐면 원서드, 뭐냐면 30% 정도가 거절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원서드.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세 개 중에 하나가 거절된다고 보셔야 돼요. 지금 현재는. 왜냐면 계속적으로 거절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문제가 어디가 더 있냐면은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현재 이민성에서 넷 마이그레이션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좋은 학생도 거절당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민성은 지금 현재 받아들일 수 있는 학생 수를 넘었다고 지금 이미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을 거절할 수는 없고, 근데 그 중에서 또 처음에는 다들 비자를 승인을 줬던 케이스들도 지금 와서는 또 거기서 또 거절 사유를 찾아가지고 거절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누가 더 먼저 위험에 노출되냐면, 여러분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예, 안전하죠. 대학교 학생들도 조금 안전한 편입니다. 그 다음에 영어 학교가 조금 리스크에 노출돼 있고, 그 다음에 직업 학교가 더 리스크에 노출 많이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영어 학교가 70% 정도 승인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직업 학교가 뭐 60% 정도 승인 나니까 운 나쁘시면요, 둘 중에 하나는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자, 그리고 지금 얼마큼 이민성이 7월 달부터 더 학생비자에 대해서 싫어하냐면은 졸업생비자와 관광비자 소지자들도 호주 안에서 학생비자 신청 금지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학생비자를 넣을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승인이 되든 거절이 되든 최소 체결할 수 있습니다. 왜? 재심을 넣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에 재심 들어가는 걸 싫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넷 마이그레이션을 가시적인 효과를 보려면은 이분들이 신청하면 안 돼요. 그럼 왜 이런 결정을 했냐면은 졸업생 비자들 중에 약 30%가 다시 학생 비자로 넘어갑니다. 그 자체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졸업생 비자에서 자기가 대부분의 졸업생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점수제 비자, 주정부나 독립기술 이민을 생각했는데, 그게 지금 코로나 때 많이 줬다가 갑자기 지금 코로나 이후부터 지금 현재 안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학생 비자를 연장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또는 코로나 비자로 넘어갔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졸업생비자 길게 받았던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이 호주 안에서 학생비자를 못 넣게 막았죠. 자, 그러면 이 졸업생비자 학생들이 호주 안에서 학생비자를 못 넣었다면은 이분들은 갈 수 있는 비자 옵션이 많이 적죠. 왜냐면 주정부가 안 되면 자기가 고유스폰이나 다른 비자를 넘어가야 되니까, 뭐 파트너 비자를 넘어가요. 근데 그게 없다면은 이분들은 나가서 학생비자 다시 넣는다. 거의 가능성이 없죠. 승인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광비자에서 그 학생비자 넣는 사람 많습니다. 진짜로 이분들이 제뉴인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제뉴인 하는데도 관광비자에서 호주 안에서 학생비자 넣는 거 좋죠. 근데 이것도 이 이민성에서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 가고 재심을 가는 케이스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싫어하는 거죠. 예. 관광비자에서 보통 하는 분들이 뭐냐면 코스 시작이 바로 앞에 코앞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만약에 요번 7월에 코스가 시작하는데 비자를 5월에 호주 밖에서 넣었으면 이게 나올 가능성이 없어. 그러니까 호주 안에 왔어 넣겠다. 이렇게 전략을 짜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자체가 못 넣게 한다는 거죠. 그럼 뭐 호주 밖에 넣으면 빨리 심사해 주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호주 밖에 있는 심사도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설학교 같은 경우, 이제 직업학교죠. 직업학교 같은 경우는 한 텀을 딜레이해요. 계속. 또 딜레이 계속 합니다. 그럴수록, 뭐 이민성이 그 얘기하는 게 있겠죠. 그럼 그만 포기해라거나 또는 다른 방향을 찾아라는 얘기죠.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성에서도 지금 캐파를 학생 비자를 두게 되면은 문제는 뭐냐면 대학교나 사설학교도 지금 현재 학생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코타가 정해져 버리면 자기들에게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좋은 학생만 받아들이려고 해요. 왜? 비자가 넣었다가 거절되면 자기 레벨 떨어지고 비자도 잘 안 나오니까 가장 좋은 학생들만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그들 입장에서는 졸업생 비자에서 오는 학생도 싫어하고요. 관광 비자에서 호주 안에 넣는 것도 싫어해요. 엄청 무서워합니다. 지금은 그게 한국인이 할지라도 싫어합니다. 자, 그래서 학생 비자 심사가 이제 점점 강화돼 가지고 지금 현재 여러분 이제 이민성에서 이렇게 하죠. 뭐 5.5에서 6.0으로 이미 뭐 영어 점수도 올렸죠. 그리고 만약 엘리코스 가는 경우에서 뭐 파스웨이를 끼고 넘어갔는데도 영어 점수 하고 있죠. 뭐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많이 보는데 이런 것들 전체를 다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내가 그냥 학교에서 오퍼 받고 그다음에 내 영어 점수 있고 그러니까 신청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거절돼요. 그 제가 좀 놀라웠던 케이스들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거절 레터를 받으셔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보면은 좀 놀라울 정도로 준비를 허술하게 하신 케이스들이 많아요. 설령 자기가 선택하는 과가 좋은 과라도 할죠. 뭐 타일러, 용접학과, 카펜터 이런 좋은 학과인데도 거절당해요. 그것도 처음 학생 비자를. 놀랍죠. 근데 그 사유를 보면요 안 놀라워요. 왜? 준비한 서류가 너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공부해서 그 다음에 이 공부의 과정이나 공부한 이후에 뭔가 플랜이 너무 적다는 거죠. 뭐 그거는 꼭 그 지원자 학생의 문제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 준비해준 뭐 유학원이나 뭐 에이전트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네.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서 유학원 선택이나 이런 것도 조금 주의가 필요하긴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GT를 보면 되는데 genuine student, genuine temporary criteria를 바꿨어요. 왜냐하면 genuine temporary criteria 자체가 학생자 이후 영주권으로 간다는 뜻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걸 갖고 바꿔가지고 genuine student라고 썼는데 근데 이게 바뀐 게 없어요. 여러분 여기 이게 바뀐 내용이 genuine student이지만 실제로 심사는 옛날과 똑같이 합니다. 어쩌면 옛날보다 더 심각하게 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제 여기 또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데 이 잘 보세요. 여기에 질문들이 있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 여러분 그 글자 수가 제한됩니다. 다양한 의도가 있는데 여기 함정에 빠지면 안 돼. 첫 번째.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뭐 그게 가족이나 뭐 커뮤니티나 직업이나 경제적 상황. 그럼 내가 이렇게 또,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이 있고 뭐 동생도 있고 여기 있고 뭐 직장 같은 거 여기 다니고 있고 현재 뭐 돈이 또 어느 정도 있고 뭐 충분히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적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 넣을 수 있는 게 150자에서 뭐 300자 이렇게 된다면 문제는 그렇게 적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여기 좋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렇게. 왜냐면 더 이상 넣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만 적어 놓잖아요. 거절나요. 왜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합니다. 충분히 알아보지 않았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 이 충분히가 자기가 글 쓸 수 있는 양도 적은데 어떻게 내가 충분히 그걸 설명할 수 있냐? 이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지원자의 환경, 그러니까 그 패밀리, 뭐 커뮤니티, 인플로먼트, 이코노미. 예. 특히 이코노미가 주된 거절 사유 중 하나입니다. 예. 두 번째는 뭐냐면 네가 하려는 공부를 왜 호주에서 해야 되는가? 이 질문을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니, 내가 이 공부를 왜 호주에서 하는 거, 여러분, 영어로 호주에서 공부하면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렇다고 설명한다 치잖아요. 바로 거절입니다. 거절 사유의 메인. 왜 그러냐면은, 그 과정이 호주에서만 제공하면 좋습니다. 두 번째, 내가 호주에서 공부한다는 것이 이 뜻이 아니라, 잘 생각하면, 왜 호주에서만 공부해야 되는지를 이유를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과정이. 만약 있다면. 근데 왜 한국에서 안 하고 여기서 하냐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또 여기는 또 뭐냐면, 여기는 약간 조금 그런데, 이게 말이 안 적어놔서, 여러분 여기 빠지면 안 돼요, 함정에. 그 코스뿐만 아니라 그 학교 선택한 사유도 같이 써야 돼요. 반드시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코스를 끝나고 나면 나한테 도움이 뭐가 오는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 설명할 때 잘 하시는 게 뭐냐면, 잘 하셔야 되는 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1번, 이 코스가 내 다음 과정에 기초 공부가 되는 경우는 내가 이 공부를 끝나고 그 다음 과정을 가겠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그 다음 과정이 이 과정을 필수 요구해야 됩니다. 알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학업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 하나. 두 번째, 취업입니다. 취업.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여러분 굉장히 뭐 내가 관심 있고, 그리고 내가 또 이걸 하게 되면은 내가 뭐 호주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반드시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 1번, 그 다음 과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공부다. 이것만 그렇게 할 수 있죠. 내가 뭐 파운데이션 코스 공부하거나 뭐 서티피케이션 공부하거나 그래 뭐 디플로마 공부를 했는데, 이 바첼러 과정이나 뭐 석사 과정에 하나의 기본 요구 조건이 있잖아요. 아시겠어요? 내가 만약에 A 학과를 나왔는데 B 학과에 석사를 가려고 하는데 중간에 이 갭이 커요. 그러니까 여기에 스태핑 스톤으로 어떤 과정을 그레이지에이트 디플로마를 하게 되면은 그다음 석사를 갈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하거나, 하나는 뭐냐면 이 과정을 공부를 끝나고 나면은 내가 뭐 한국에 있으나 취업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 과정을 뭐 취업에 반드시 필수적인 요건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다른 이유는 설명하면 별로 안 좋아요. 그 다음에 other relevant information about 이거 뭐냐면은, 이거 모든 걸 고려했는데 그럼 추가적으로 네가 뭐 한 번 더 얘기해 볼 게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이거 뭘 설명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재정적으로도 능력이 있고 공부한 히스토리도 많고, 그래서 내가 근데 이걸 공부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이거 공부하게 되면은 내가 뭐 취업을 하거나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는데, 그 사유가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그 사유가. 그러니까 보통 자기가 선택을 하겠죠. 하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면 안 됩니다. 위험해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 과정에 만약에 졸업을 하게 되면은 내가 뭐가 된다고 쳐요. 만약에 간호사라고 해요. 간호사가 만약에 이 공부를 끝나면은 간호사가 되겠죠. 간호사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간호를 선택하게 된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배경이. 그게 뭐예요? 내 친구가 간호사였거나 내 아는 의사분이 나보고 간호가 좀 좋고 내가 그쪽에 역량이 좀 좋다고 생각한다고 하고, 내가 좀 그쪽 분야에 조금 내가 관심이 있었고 내가 경험도 있어서 내가 이걸 선택하게 됐다라는 그런 배경. 그런 게 좀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 만약에 여러분이 학생 비자 말고 다른 비자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이제 뭐 사파로 비자 같은 경우 뭐 호주 밖에서 신청하게 되고, 관광 비자도 호주 밖에서 신청하게 되고, 뭐 코로나 비자도 있고, 그다음에 뭐 다른 비자도 있을 수 있겠죠. 예. 뭐 사파리 비자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다 학생 비자 말고 그다음에 학생 비자를 호주 안에서 신청하나 호주 밖에서 신청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내가 학생 비자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학생 비자를 갖고 있다서 그럼 이 설명 안 하느냐? 해야 됩니다. 이건 상관없어요. 내가 무슨 비자를 갖고 있어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학생 비자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뭘 물어보냐면, 여러분들이 호주 안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다 적으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건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그냥 혹시 학생 비자 말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왜 이 비자에서 일로 가게 되는
이니셜 목적이 틀렸죠. 왜냐하면 내가 어떤 비자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이미 첫 번째 목적이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코로나 비자 갖고 있다면 코로나 비자 목적을 완수했으면 돌아가야지. 왜 여기서 갑자기 목적이 바뀌냐는 거야. 그죠? 비자 목적이 바뀌죠. 관광에서도 사실 학생 비자 받는 것도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그 목적을 바꿀 만한 지대한 사유가 발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이걸 설명을 잘 하셔야 돼요. 워킹홀리데이 여러분이 있다고 워킹홀리데이에서 학생비자 가는 게 가능하죠. 가능한데 워킹홀리데이와 워킹홀리데이를 이 하려는 과정하고 연결고리로 사용해야 돼요. 연결고리. 아시겠습니까? 처음에는 나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려고 워킹홀리데이 비자 했을 수도 있지만 하지 않았겠죠. 근데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재밌는 것은 4개월간에 공부할 수 있는 컨디션을 줘요. 그러니까 미리 그 사이에 어떤 공부를 해놨으면 그 다음은 넘어가기 좋죠. 영어 과정을 공부했거나 뭔가. 아시겠죠? 또 뭐 경력을 쌓을 수 있으니까 호주에서 그 관련해서 일을 해보니까 이쪽으로서 호주에서 공부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 네,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자, 그 GS 크리테리아를 여러 가지 보면 되는데 아까 제가 말했죠. 아까 각각 질문에 150자씩만 답을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자세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실제 인풋을 못 하거든요. 여러분이 직접 비자를 신청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대부분 다가 유학원에서 해주거나 뭐 법무사님이 해주시거나 하시겠죠. 그럴 때 잘 써야 돼요. 길게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만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 특히 여러분 썰감사 뭐 그냥 간단히 이거 말하면 경제적 능력입니다. 경제적 능력도 되고 여러분의 학력도 되고 학업도 되고 여러분의 경력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히 이미그레이션 히스토리가 많잖아요. 이건 네거티브 합니다. 이거 진짜로 네거티브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가족이 들어가잖아요. 옛날에는 가족은 가족인 것만 증명하면 되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가족이 들어가잖아요. 가족이 들어가면 가족의 이민 히스토리도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가 메인 어플리컨트가 아니라 파트너 때문에 비자가 거둬질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죠. 네. 이민성에서 또 고려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전에 했던 공부와 지금 하려는 공부가 관련이 없죠.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150자 다 치면 뭐 어떻게 더 써낼 수 아니 그냥 뭐 A4 용지에다 작성하는 거죠. 그걸 이민 그 법무사나 유학원에 줄 거 아니에요. 더 길게 써도 됩니다. 아니 거기서 줄여서 넣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여기 다 걸립니다. 프리비어스 스타디와 지금 하려는 그 스타디가 연결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왜냐면 한국 학생들 대부분 다 대학을 나온 분이 많아요. 아시겠죠? 이 단골, 거절 사유 단골이에요, 단골. 그럼 내가 학생 비자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하려는 공부와 이전의 공부 연결성이 없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할지도 문제입니다. 이거 첫 번째.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원래 안 돼, 지금 이제 전에는 이제 안 된다, 지금 안 되는 걸 됐으니까 거의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학생 비자를 여러 번 가졌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왜냐면 학생 비자 A에서 B, B에서 C로 넘어갈 때 각각의 공부 과정이 다 틀렸겠죠. 그걸 어떻게 더 연결성을 있게끔 만들어가요. 예.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한데. 그러면 잡으세요. 이민성 단골 거절 사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이어 에듀케이션 바첼러 공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뭘 하게 돼요? 직업학교 많이 가시죠. 그러면 1번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공부하셨던 과정이 바첼러 디그리인데 지금 하려는 공부가 그보다 낮은 다운그레이드 하셨기 때문에 굳이 이 학위가 여러분의 미래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가 거절 사유 중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Other Relevant Matter 아까 제가 설명을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가 여러분들이 이 앞에 1, 2, 3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내가 꼭 이걸 해야 되는 강력한 사유가 발생됩니다. 강력한 사유. 이 강력한 사유가 없으면 골치 아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공부를 여러 번 했어. 그럼 여러 번 했는데 여러분 잘 끝냈으면 또 좋죠. 잘 끝냈어도 사실 문제입니다. 왜냐면 공부를 열심히 끝난 또 공부를 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공부를 했는데 다 못 끝냈어. 그것도 문제입니다.
공부를 못 끝냈으면 공부를 못 끝낸 이유를 설명해야 되고, 공부를 끝냈는데 계속 공부할 이유도 설명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은 정말 문제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대부분 다 스터디 갭이 많죠. 왜냐면 내가 바첼러 공부를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지가 꽤 됐고, 그다음에 워킹홀리day 왔고, 코로나까지 타고 갔다. 쉽지 않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갭이, 공부하는 갭이, 이제는 공부 안 했는데 갑자기 공부할 사유가 왜 생겼냐는 거죠. 그런 설명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다면, 비자 거절 사유를 잘 보시면 좋은 학교 선택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네, 대학교도 여러분은 잘 안 받아줄 거고, 지금 테이프도 안 받아줄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만약 영어 점수가 없는데 뭘 하려면 사설학교를 선택하죠. 사설학교 중에 좋은 학교도 안 받아줍니다. 그럼 안 좋은 학교를 선택하면 비자 거절의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여러분 학교 레벨은 별로 지금 현재 중요하지 않고요. 학과 선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호주가 좋아하는 학과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비즈니스 학과 선택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분위기에서 비즈니스 학과를 선택한다면 그냥 거절당하겠다 생각하고 하신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두 번째, 과정의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은 연속성은 없을 수 있죠. 네, 연속성. 내가 뭐 비즈니스 하다가 다른 과정으로 넘어갈 수는 있죠. 근데 그 연속성이라는 뜻은 뭐냐면 그 A 과정과 B 과정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A에서 B를 채우면 더 좋다. 이런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셨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한국에서 대학을 뭘 나왔어. 근데 워킹홀리나 경력에 이걸 쌓았어. 근데 얘가 하려는 공부가 중간에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럼 연결 안 되죠? 그럼 연결을 만들어서 넣어야 됩니다. 그냥 넣으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여러분의 또 나이가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나이가 많다는 게 도대체 몇 살인가? 이거 궁금하죠? 35세 넘어가면 학교들이 위험해 생각해요. 왜냐면 이민상 이미 가이드를 줬죠. 졸업생 비자 35세 정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모든 학교들이 35세가 넘어가면 조금 꺼려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경우는 중간에 옛날에 공부와 지금과의 갭이 거의 10년이 가까이 있을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안 적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 갭을 잘 채워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잔고 증명 많이 하셔야 돼요. 옛날에 뭐 잔고 증명 안 해도 비자가 나왔고 뭐 그랬고 실제로 또 지금 또 안 해도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잘 설명하시면. 그런데 기본적으로 잔고 증명이 없으면 위험해요. 레벨 1이라고 할지라도요. 레벨 1이어도 안 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까 그랬잖아요. 뭐 한국에 돌아갈 사유가 없어 보인다. 이게 그렇게 말을 하지 않죠. 하지 않습니다. 이민상에서 여러분이 한국에 안 돌아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가 공부를 하는 목적이 실제로 그 과정 공부의 목적보다는 스테이 목적이 가능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실제 거절하는 사유 이거는 정확하게 거절 레터에 들어가 있는 문구예요. 잘 보세요. 여기 이 문구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 제가 문제점이라고 얘기하냐면 실제 이렇게 거절하면 안 돼요. 근데 왜 이렇게 거절하냐? 거절해야 되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however이라는 말을 왜 쓰냐면은 앞에 다 설명했어. 오케이, 그런 것 같대, 그런 것 같대. 그런데 라고 해요. 그런데 자, 이게 거절할 때 늘 쓰는 문구입니다. 그런데 이 타이란 뜻은 뭐냐면 네, 넥타이 타이 같은 건데 타이가 연결성. 그러니까 내가 한국과 연결성인데 연결성이 조금 스트롱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갈 사유가 이 공부를 끝내고 나서 여러분이 돌아갈 만한 강력한 사유가 있지 않아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도 보면은 I found they have been unable. 설명할 수 없었죠. 이코노미 타이를. 이 사람 진짜 안 했을까요?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게 이 의미를 좀 잘 아셔야 돼요. 이코노믹 타이가 있는데 여러분 잔고 증명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잔고가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잔고의 타이라는 경제적 타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인컴 소스인데 인컴 소스가 가능하면 한국에서 인컴 소스가 발생되었으면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잔고도 충분하셔야 되긴 하겠죠. 특히 뭐 한국에 자산이 많으시면 좋습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 학생 비자 하실 분들이 한국에 자산이 많지는 않겠죠.
이건 조금 넌센스 하지만 이것도 주로 나오는 문구입니다. 거절 사유 중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I found have not clearly. 저보세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clearly 이런 형용사 쓰죠? 이게 뭐냐면은 데몬스트레이트 했는데 클리어하지 않대요. 아니, 이것도 그냥 그러니까 strongly, 거절할 때 strongly, clearly 이거 다 거짓말이 거짓말. 스타디 옵션이 너희 나라에서 스타디 옵션을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잘 없어요. 근데 요즘에 한국 학생들도 거절할 때 이런 거 많이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한국에서 어떤 과정이 대안이 있는지를 알려줘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호주에서 돈 또 많이 내면서 여기서 공부해야 될 충분한 사유를 설명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큰소리가 되는 모티베이션을 어떻게 압니까? 아무도 모르죠. 근데 이 사람은, 케이스 오피서는 내가 봤을 때 너의 모티베이션이 그냥 공부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너의 모티베이션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원래 이민성에서 가이드라인이 뭐냐면, 여러분은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에 정확하게 걸려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썼다고 해서 여러분이 싸울 수는 없죠. 재심을 가서 뭐 이길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민기록 히스토리, 그러니까 비자 히스토리가 길잖아요. 그냥 이 단어가 그냥 여러분의 인텐션이 그냥 여기 공부하는 게 스테이 목적이 많다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많이 걸려야 된다. 인텐션, 모티베이션. 네, 그렇죠? 근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또 뭐냐면, 이렇게 하면, 스타디 히스토리 보죠. 근데 스타디 히스토리가 계속 점핑하는 거예요. 리더십 공부했다가, 매니지먼트 공부했다가, 마케팅 공부했다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진짜 싫어합니다. 이민성. 요즘 싫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스타디 히스토리가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있는데, 재심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네. 먼저는, 재심이란 것은 호주 밖에서 신청하면 없습니다. 기회가 없어요. 그냥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냥 간단히 말하면. 왜? 재심이란 것은 호주법 때문에 그런 건데, 호주에서는 이제 페어니스라고 해가지고 그 상대방이 대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법이 생긴 거예요. 근데 호주 밖은 호주 영역이 넘어가잖아요. 호주 법령이 넘어가기 때문에 호주 밖에서는 그냥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시 비자를 넣는 거예요. 근데 비자가 한번 거절하면 비자를 넣어봤자 또 거절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만약 A라는 케이스 오피서가 디시전 메이커죠. 디시전을 했어. 근데 B라는 사람이 그걸 엎어버리면 이상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거절한 거를 B라는 사람이 승인을 해주려면 상당한 큰 사유가 발생이 됩니다. 첫 번째, 학교가 바뀌었던가, 학과가 바뀌었던가, 또는 추가적인 서류를 엄청나게 더 제출했던가. 그러나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만약에 그런데 내가 호주 안에서 거절 당해가지고 재심의 기회가 있는데 이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까 질문하셨던 분 있죠. 파트너 비자. 파트너 비자 옵션이 있으면 이거 재심하시면 안 되죠. 그냥 나갔다 들어와서 그냥 파트너 비자 넣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재심할 이유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그 다음 신청할 비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자, 그러면 온쇼에서 다시 또 비자가 거절할 재심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근데 이전 비자가 또 뭔지도 중요합니다.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다 이게 동일하게 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환경이 동일한 답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를 넣어서 거절당했다. 재심 가는 걸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스테이할 목적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관광에서 재심을 들어가 봤자 관광비자 브리징 A의 컨디션이 그 학생비자 브리징 A에 걸려버리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요?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학생비자에서 학생비자를 갔을 때 거절당했다. 저는 50% 이상 재심을 하라고 합니다. 왜? 그 사이에 계속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쁘지 않죠. 그리고 코로나 비자에서 만약에 학생비자 받는 거절당했다. 재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풀워크 라이트가 걸리잖아요. 그럼 좀 더 좋아요. 그 다음에 워킹 홀리데이에서도 학생비자를 받는데 거절당했다.
그것도 재심하는 게 좋습니다. 경력을 쌓을 수 있으니까. 아셨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내가 재심 기간 동안에 내가 경력을 쌓거나 뭔가 공부를 끝내거나 해가지고 그 다음 비자를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재심이 여러분이 비자가 거절될 때 재심을 가면은 돈이 아깝고 무조건 가면 안 되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재심이라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내가 첫 번째 했던 그 비자 결정을 한 번 더 받는 거예요. 다시 심사를 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근데 그때 그러면은 첫 번째 넣었던 사유나 증거 자료가 그대로 가져가 가지고 재심에서 심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재심은 재심이 열릴 그 당시에 그동안의 서류를 더 보강을 해 가지고 제출할 수 있으니 이길 가능성이 더 높아지죠. 왜? 첫 번째 심사에서 거절된 사유를 알기 때문에 그걸 더 보강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심을 할 때는 목적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걸 내가 학력을 더 채우거나 내가 경력을 더 채우기 위한 다른 비자를 넘어가기 위한 그런 한 시간 버는 목적으로 쓰겠다. 2번 정말로 이기겠다. 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조금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학생 비자가 여러분들이 받는 게 목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들 우리가 한국에서 공부했는데 호주에서까지 계속 공부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주권이 목표라고 한다면은 그 영주권으로 가려고 위한 그 비자에 비자가 있는데 그게 뭐 고용주 스폰 비자라고 해요. 예로 들면. 근데 고용주 스폰 비자로 가려고 했는데 내가 학력이 부족하거나 경력이 부족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럴 때는 재심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재심을 가면은 근데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호주 안에서는 섹션 4F가 걸리니까 비자를 넣을 수 없잖아요. 네, 못 넣죠. 호주 안에서만. 잘 이해하셔야 돼요. 호주 안에서만 못 넣는다는 거예요. 그럼 호주 밖에서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길. 내가 만약에 코로나 비자에서 학생비를 넣었는데 거절당했어. 그럼 재심을 걸죠. 그럼 브리징 A가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일을 하겠죠. 여러분이 뭐 스폰서십도 신청하고 노미네이션 신청하고 비자 접수만 어떻게 해요? 호주 밖에 나가서 놓고 들어오면 됩니다. 나갔다 들어올 수 있습니까? 네, 당연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재심을 걸게 되면 브리징 A가 나오고 브리징 A 상태에서 브리징 B를 받아서 나가시고 놓고 그냥 들어오면 돼요. 그러니까 서류를 최대한 잘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학생 비자에 대해서 정말 잘 아시는 분하고 상담을 하시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여러분이 유학원을 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비자는 달라요. 이제 옛날에 뭐 학생 비자 그냥 신청하면은 뭐 GT 하나 쓰고 뭐 COE 넣고 보험 넣고 그러면 비자 나오고 이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민성에서 어떻게든 거절을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거절 당하지 않으려면 남들보다 좀 더 잘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류 하나, 두 개 더 준비하냐, 안 하냐가 여러분 비자의 당락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비자 준비할 때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